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공무원 시험 특강 5번째 공무원 시험 순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 봐야 되는 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 시험 공고가 나옵니다. 시험 계획 공고해서 보통 국가직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월 1일 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2일 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은 보통 2월달, 교육청은 3월달, 뭐 이런 식으로 시험 공고가 나옵니다. 시험 계획 공고에는 뭐가 나올까요? 인원수, 몇 명 뽑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직렬을 뽑는지, 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시험 공고 안에. 그래서 시험 공고를 안 보고 시험을 본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바보 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시험 공고 안에 인원수나 이런 게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원서 접수를 하죠. 시험 원서 접수. 자, 원서 접수 어렵나요?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시험 원서 접수는 간단한 개인정보, 뭐 주소지나 전화번호 정도만 입력하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 뭐 직렬 이런 식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어렵지 않아요. 원서 접수할 때는 이제 사진이 필요하죠. 스캔본이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공무원 시험 접수하기 전에 사진을 하나 찍어 놓으세요. 나중에 합격하면 합격자 서류에도 사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신체 검사할 때도 신체 검사서에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진이 많이 필요하니까 주로 규격은 여권 사진 형식으로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조절이 돼요. 크기가. 보통은 이제 시험 공고에는 반명한판을 많이 요구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야 되는 서류 등에 있는 사진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가서 사실은 출력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사진관 가면 모든 사이즈를 다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찍고 여권 형식으로 찍고요. 여권이 그리고 제일 쌉니다. 모르셔서 그렇죠. 네, 여권 형식으로 찍고 그 다음에 그 스캔본을 좀 달라 그래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다시 촬영해도 돼요. 스캐너가 있으면 스캐너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결제 수수료가 있어요. 9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 네, 거기에 이제 수수료가 조금 더 붙어요. 100원 뭐 얼마는 더 붙는데 요거 이제 결제할 카드 이렇게만 준비하면 원서 접수는 끝입니다. 자, 원서 접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장 처음 뭐 하는 게 원서 접수 어디서 해요? 아니, 원서 접수 어디서 하는지 알아서 뭐예요? 원서 접수 기간이 아닌데 다 그런 거예요. 원서 접수 사이트 가면 뭔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국가직은 사실 뭐 원서 접수 사이트가 사이버 국가고시니까 같으니까 그렇고요. 지방직은 어디서 접수할까요? local.go.kr에서 합니다. 지방직 인터넷 원서 접수 무슨 사이트란 게 있어요. local.go시.go.kr이라고 커뮤니티 같은 거 하면 로컬고시라고 불러요. 로컬고시. 그래서 거기에서 원서 접수를 합니다. 교육청 따로 또 원서 접수하는 곳이 있어요. 자, 거기서 원서 접수하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하고 있어야 되죠. 왜? 시험 보니까. 자, 필기시험은 자, 9급 같은 경우는 5과목을 100분 동안 100문제를 풉니다. 100분 동안 100문제.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죠. 이론상은. 근데 OMR 카드도 OMR 카드 답안지. 자, OMR 카드는 잘못된 얘기고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니까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남아야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된다. 사실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시간. 100분에 100문제. 9급 기준. 7급은 이제 국가직은 25문제씩 4과목 100분. 1분에 1한 문제씩이에요. 설계는 다 1분에 한 문제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시험 문제를 빨리 못 풀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면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우리 필기시험 준비하기 전에 이 시험장이 어떤가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필기시험이 가령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면 15일 정도 남았다고 하면 모의고사 시험지가 있어요. 모의고사 시험지 팝니다. 그거를 보통 이제 기출문제를 짜깁기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확히 10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시험은 10시부터 9급은 11시 40분까지 니까 딱 그 시간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답안지도 보통 들어있어요. 그래서 답안지 마킹도 해가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해서 한 15회분 정도, 10회분 정도 풀어보면 시험 보러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필기시험 보고 나면 이제
예,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오겠죠. 필기시험 합격자는 보통 필기시험을 보면 만약 10명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예, 애초에 그러니까 시험 공고에 10명을 뽑겠다고 하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1.2배수에서 보통 1.5배수, 1배수인 지역도 있고요. 네, 10명을 그대로 다 필기시험에서 뽑는 경우도 있고 1.2배수는 12명을 뽑는 거예요. 1.5배수는 15명을 뽑아요. 1.5배수 150%를 뽑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더 많이 뽑을까요? 이제 뭘 봐야 되니까, 면접을 봐야 되니까. 안 오면 어떡해요?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몇 명 안 오면 어떡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면접을 봐서 성적이 조금 모자른데 이 사람은 꼭 공무원을 해야 되겠어 하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1배수에서 1.5배수까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배수가 좀 달라요. 국가직은 1.5배수 정도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배수는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내가 필기시험 합격했어 그러면 사실 최종 합격자가 아니에요. 최종 합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시험이 뭐예요?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면접 시험.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는 면접 시험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건 진짜 뭐 완전 퍼펙트하게 봐야지만 합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 면접 시험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일단 점수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 자, 미흡은 무조건 탈락해요. 우수는 무조건 합격해요. 아까 왜 필기시험 1.5배수까지 뽑으니까 더 성적이 조금 낮은 사람들도 면접 잘 보면 합격한다. 그게 우수를 받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이고요. 미흡은 이제 안 돼. 이 사람은 도저히 공무원 안 돼.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수랑 미흡은 감독관들 간에 여러 명이 보거든요. 감독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기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렇다 치면 다 뭘 줄까요? 네, 대부분 다 보통을 받습니다. 보통을 받으니까 면접 시험 점수는 결국 뭐가 돼요? 동점이 되죠. 동점. 보통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선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점 됐으니까 다 동점이야?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필기시험 점수예요. 자, 아까 필기시험 할 때 합격자를 더 많이 뽑는다 그랬죠. 합격자를 더 많이 뽑고 그때 나오는 게 뭐냐? 필기 합격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필기 합격선. 우리가 커트라인이라고 부르는 거. 커트되는 점수라 그래서 필기 합격선이라고 해요. 필기 합격선은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가산점이고 뭐고 다 포함된 점수예요. 제일 낮은 점수예요. 제일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커트라인이다, 합격선에 있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면접시험 봐서 우수를 받았다 그러면 합격이고 보통을 받았다 그러면 떨어지겠죠. 왜? 이제부터는 10명, 아까 10명만 뽑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명까지의 필기시험 점수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왜? 면접을 보통을 받았으니까. 네, 다 동점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10명이 뽑힌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얘기하면 필기시험을 잘 봐야 된다, 필기시험을 잘 봐야 된다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면접에서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필기시험 성적대로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필기 합격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면접 보고 최종 합격에서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분들이 주로 뭐라고 하냐면 난 면접에서 탈락했어. 면접에서 탈락한 게 아니죠. 면접은 동점이었어요. 그럼 뭐가 탈락했어요? 네, 결국은 최종 합격에서 탈락한 거죠. 이 말을 잘못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최종 합격에서 탈락한 거죠. 면접에서 탈락한 거는 미흡을 받았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미흡을 받았는지. 다만 내가 점수가 되게 높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런 분들은 나는 합격할 수 있었는데 왜 떨어졌지? 미흡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수랑 미흡을 받으면 다시 한번 재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심층 면접을. 이 사람 왜 우수를 받았지? 그때 감독관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왜 미흡을 받았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심층 면접이란 걸 보게 됩니다.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 필기시험 점수가 높아야 합격할 수가 있다. 1배수 안에 들어야 된다. 1배수 안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공무원 시험 할 때 나오는 점수들이 다 뭐예요? 점수들은 다 합격선이죠. 합격선. 필기 합격선. 1.2배수, 1.5배수의 제일 낮은 점수예요. 그래서 실제 합격자 점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 예상은 행정직 같으면 평균 나오죠. 평균 5점 정도? 네, 평균 3점 정도? 요 정도는 더 높아야 합격할 수 있다. 라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 3.5점이 아닌데도. 네, 확실히 합격선보다 높아야 합격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최종 합격하면 이제 이때 서류를 이제 제출해요. 뭐 신원 진술서, 그 다음에 뭐 조회할 수 있는 서류들을 다 내고, 최종 합격했는데 또 떨어져요. 왜?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거주 제한을 지키지 못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때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까지 다 합격하고 어떻게 재수가 좋았네, 다 합격했어 했는데 나중에 임용 후보자 등록이 안 됩니다라고 나오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최종 합격 서류 제출이란 거는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아직 공무원이 안 돼 있죠? 공무원은 안 됐어요. 시험만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임용 후보자, 후보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발령이 나면 이제 임용장을 받고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서류에서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면접 시험 보고 나서 최종 합격에 떨어진 몇 명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추가 합격입니다. 추가 합격. 그래서 나 추가 합격했어 하는 분들이 뭐냐? 면접 시험 때는 면접 시험 끝나고 최종 합격에선 떨어졌어요. 점수가 밀려서. 그런데 점수 높은 사람 한두 명이 거주 제한도 어기고 뭐 자기 예전에 무슨 기록을 보니까 뭐 안 된다. 공무원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한 두 명이 빠져나가면 두 명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추가 합격했으니까 빨리 서류 내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합격까지도 지금은 이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가 돌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시험 공고가 보통 1월에서 2월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원서 접수가 2월에서 3월입니다. 2월, 3월. 교육청은 보통 4월까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국가직은 4월, 지방직은 6월인데 유동이 좀 있을 수 있어요. 22년도에는 조금 유동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약간씩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한 달 안에 발표되고요. 면접이 한 달 발표되고 한 2주 안에 또 되고 최종 합격까지가 시험 공고 필기시험부터 하면 한 2달 안에 2달과 3달 사이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상반기 때 상반기 좀 넘어서 8월이나 9월에 최종 합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임용은 언제 할까요? 임용 이제 진짜 실제 가는 거는 빠르면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늦으면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임용 대기 기간이라 그래요. 대기 기간이 길고 짧다. 자, 긴 경우에는 내가 성적이 낮아서 그래요. 요것도 성적순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으면 이러나 저러나 약간의 불이익은 있어요. 물론 합격했으니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되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좀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게 좋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공무원 시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